오늘은 이제 병호박해 이후 그리고 병인박해로 이제 한국 천주교에서 시작하기에 어떤 이 흐름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병인박해로 한국 천주교회사의 어떤 이 커다란 흐름을 다 훑어보는 걸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록으로 첨부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 근현대 교회사와 관련해서도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병호박해 이후부터 이제 병인박해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팔도에 핀 순교의 꽃, 십자가 승리의 환호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병인박해는 모든 박해 중에서도 가장 크고 또 오랫동안 이어졌던 박해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순교자들이 탄생한 그런 박해였는데요. 오늘 그 박해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병호박해 김대건 신부님께서 1846년 9월 16일에 세남터에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조선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보면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시고 나서 조선 내 선교사는 페레올 주교님과 다빌리 신부님 두 분만 남아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조선의 그 전 지역을 다 돌보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박해 때문에 이 박해가 좀 잠잠해질 그 9월 하순부터 움직이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이 다 돌보기엔 어려우니까 이제 또 선교사들을 이제 조선에 입국하도록 해야 되는데 마침 우리에게는 또 최양업 신부님이 계셨죠. 그래서 최양업 신부님이 1849년 12월 3일에 드디어 이제 조선에 입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52년에 메스트르 신부님이 입국을 하셨고, 그런데 또 페리오 주교님이 1853년 2월에 이제 과로와 질병으로 인해서 선종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목고장 직무대행으로 메스트르 신부님이 이 조선 교회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빌리 신부님, 메스트르 신부님, 최양호 신부님 이렇게 세 분이서 조선 교회를 돌보게 되었는데 1856년 3월에 베르네 주교님과 프르티에 프티니콜라 신부님이 입국하기 전까지 이 세 분이서 조선 교회를 계속 돌보셔야 했습니다. 제4대 대목구장으로 베르네 주교님이 입국을 하면서 1857년에는 이제 교세가 많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해박해 때에는 그 기해박해 직전에는 한 10,000명 정도의 이제 교세였다면은 1857년에는 이제 15,206명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전에 이 조선 교회를 선교사들이 어떻게 돌봤고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그 내용들을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 교회에 성모 성심회가 1846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이 성모 성심회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거룩하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회가 이제 본래 이름인데요. 원래는 이 성모 성심회가 1836년에 이제 프랑스 파리의 승리의 성모 대성전의 주임 신부님인 데주네트 신부님이 설립한 단체예요. 이 단체는 이제 파리에서 먼저 이렇게 설립이 되었는데 이 조선 교회를 돌보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이 성모 성심회의 설립을 통해서 신자들의 이 신앙 생활을 조금 더 깊이 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조선 대목구의 주보가
바로 원지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김대건 신부님이 라파에로로 이렇게 여행 중에 또 성모 마리아의 그 보호, 전구를 청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모 마리아의 도움이라면은 모든 위험을 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고 또 마리아의 전구로 하느님께 이 죄인들의 회개를 청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모 성심회가 1846년 11월 2일 수리치골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 이 성모 성심회는 이렇게 조선의 설립이 되기 전에도 이미 조선 교회와 연관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신학생일 무렵에 이미 이제 성모 성심회에 가입을 한 상태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벌써 이미 그 바탕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성모 성심회는 이제 죄인의 의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원지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매일 바치기도 했고, 이 성모 성심회가 조선에 이제 설립이 되면서 1865년 이 첨례표에는 성모 성심회와 관련된 이제 성모님 축일이라든가 이런 때에 회원들이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첨례표에 수록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아서 성모 성심회는 이제 1846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병인 박해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도 이제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첨례표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의 어떤 이 상황, 아까 이제 교세가 베르네주교님이 입국하면서 또 교세가 확장됐기도 했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또 이제 이 조선 정부의 어떤 상황도 큰 영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철종이 이제 즉위를 했는데요. 1849년에. 근데 이 철종이 누구냐면은 이제 정조의 이복 동생인 은원군의 손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은원군은 이제 신유박해 때에 순교한 송마리아와 신마리아와 연관되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한 분이신데요. 이제 송마리아가 이제 은원군의 부인이었는데요. 이 송마리아와 신마리아가 신유박해 때에 천주교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현재 하느님의 종에 계시죠. 그런데 이 은원군의 손자가 이제 즉위를 하게 되면서 은원군이 천주교인인 송씨와 신씨 때문에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이 은원군에 대한 그 관련된 기록을 이제 없앴어요. 조정에서. 왜냐하면은 이제 왕이 즉위를 했는데 이 왕의 할머니와 이 신마리아가 천주교인이었다는 것이 어떠한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은원군의 기록을, 그 천주교 때문에 죽었다는 기록을 삭제하고, 또 천주교에 대한 그 적극적인 박해를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철종의 이제 할머니가 천주교 때문에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이 박해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래 한국 천주교회사에 보면은 이 시기를 두고서 전쟁도 평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의미의 박해도 평온도 아니다. 하느님의 모든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그래도 발전해 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제 박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세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는 16,700명, 1861년에는 18,035명, 1865년에는 23,000여 명에 이르기까지 이제 교세가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에 그 조선 교회가 이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아주 없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1859년에 있었던 경신 박해. 사실은 이제 경신 박해는 조정에서 주도한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또 좀 이제 사사로운 그런 박해였는데요. 천주교 교세가 확장되고 있던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제 좌포도대장 임태영과 우포도대장 신명순이 이제 이 박해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천주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들이 조정의 허락도 없이 서울과 지방의 교우촌을 이렇게 습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0여 명의 신자들이 이제 서울로 압송이 되었는데 이런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 포졸들의 그 만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이제 집에 불을 지르고 이러한 만행이 조정에서도 좋지 않게 보였고 이제 다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이 박해를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체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 두 포도대장을 파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는 이제 9월 무렵에 조정에서 신자들을 석방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다행히 이제 선교사들은 지방을 순회하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무렵에 이 조선의 그 국외의 정세를 보면은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냐면은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인 박해가 없는 좀 어느 정도 관대한 상황의 그런 환경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또 이 천주교 교세와 관련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1860년에 북경이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함락이 되었어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856년 10월에 제2차 중영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중영전쟁의 결과로 이제 1858년에 천진조약이 있었는데 이 조약의 이행 과정에서 중국과 이제 이 영국과 이 또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적인 충돌 안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에 입성을 해서 북경을 함락했던 겁니다. 중국에서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건이 1860년 말에 이제 조선 사람들도 알게 되었어요. 이걸 알게 되면서 조선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조선에게 있어서 중국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강대국이고. 근데 이 중국이 패배했다는 사실이 조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과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서양에 대한 위협.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이제 전해주고 있는 당시의 조선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전국적으로 공포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나 넉넉한 집안들도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때에 좀 재미있는 상황은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서양 세력에 대한 위협과 공포 때문에 이 천주교에 좀 이렇게 의존해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를 부탁하고 또 종교 서적이나 고상이나 이제 성패를 지니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관리들은 공공연하게 이 천주교의 표지들을 허리에 차고 다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전 같았으면 이거 차고 다니면 바로 끌려가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천주교를 박해했던 거, 고문했던 거에 대해서 포졸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로
조선 사회가 이 서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컸다는 것. 그래서 천주교에 대해서 좀 방어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포에 대한 것도 다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또 이제 그 이전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이제 조선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교세를 확장하는 데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파리 예방 전교회 선교사들이 조선 안에서 이 선교하는 데에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현지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방인 사제를 키우는 것. 왜냐하면은 이런 방인 사제가 있어야 조선 교회가 앞으로 유지가 되고 또 이후에 그들에게 이 조선 교회의 운영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현지인 성직자를 양성하는 데에 굉장히 관심과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김대건, 최양업, 최방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마카오로 유학을 가기까지 했죠. 그 후에도 조선 내에서 선교사들이 꾸준하게 신학생을 양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펼쳤는데요. 앵베르 주교님이 이제 정하상, 이재희 등 신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국내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안타깝게도 기회박해가 일어나면서 이 일이 무산이 되었고 모두가 다 순교를 하시게 되었죠. 그 후에 이제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부제로서 조선에 잠시 들어와 있을 때 이제 다시 상해로 떠나기 전에 조선에 들어와서 이 선교사들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때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이제 14세 정도의 소년 2명을 또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김대건 신부님도 이제 자기 후배를 양성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페리올 주교님도 이제 입국하셔서 활동을 하시면서는 사제 양성을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많이 해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주에 신학교를 설립하는 게 좋을지, 조선 내에서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지, 국내에서 이 조선 내에서 양성을 하고 이렇게 유학을 보내서 사제를 만들어서 올 건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레올 주교님하고 다빌리 신부님은 1850년 이전에 이미 신학생들을 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시를 데리고 다니면서 라틴어를 또 가르쳐 주기도 했고, 1850년경에는 이제 일정한 장소에 그런 신학교를 마련해서 다빌리 신부님이 당시에 좀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순방을 다니지 못하니까 다빌리 신부님이 병을 나을 때까지 신학생들을 이렇게 돌보게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852년에도 신학생 2명을 페낭 신학교에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 이건 실패했지만 그 2년 뒤에 1854년에 3명의 신학생을 페낭으로 이제 유학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들의 이름이 이만돌, 김유한, 임빈첸시오입니다. 이만돌 신학생은 이제 병으로 인해서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3명의 신학생을 페낭 신학교로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페낭으로 보냈냐 하면은 이제 파리 예방 전교회가 그 말레이 그 반도에 페낭 섬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냐면은 이렇게 조선처럼 박해 때문에 그 자국 내에서 신학생을 양성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중국이나 조선이나 이런 동양의 나라들의 그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신학교를 세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 3명의 신학생도 페낭으로 유학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국내에 우리가 신학교를 또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도 이제 여러분 다 가보셨겠지만 이제 베론에 있는 성 요셉 신학교가 1855년 이제 1월경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스트르 신부님이 이렇게 신학교를 이제 개설을 하셨고, 이 베론 신학교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멋들어진 건물 이런 신학교는 아니었죠. 그냥 색한 초가집에 바로 성 장주기 요셉이 제공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곳이 이제 신학교가 되어서 신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그 성 장주기 요셉이 이 신학교의 경리를 맡아보기도 하셨고, 또 그 학생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 일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론 성요셉 신학교가 1855년 1월경에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병임 박해 1866년,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 동안 이 신학교가 운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은 함께 이제 지내면서 신학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상황이 우리는 좋지가 못했죠. 아직 박해 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생들을 이 신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박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몇 명씩 나누어서 각각 다른 마을에 기숙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오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아무래도 신자들이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됐다 보니까 신학생들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 해방 전교회가 이런 방인 사제 양성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오셨다는 것을 이 신학교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에서 최초의 시노드가 또 1857년에 있었는데요.